되게 쉬운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좀 제가 오늘 이 서울의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저도 강조해드리고 뭐 다른 전문가님도 마찬가지로 다 강조하는 게 부동산의 입지에 투자하라고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서울의 도시기본계획, 서울의 그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이번에 바뀌면서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것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동산이란 뭐냐? 예, 부동산이란 먼저 토지 건물과 같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성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성. 예,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고정 자산이니까 내가 항상 가서 그 물건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서 입지적인 특성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다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업지나 뭐 산업지역은 산업지역 다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 용도별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요. 먼저 우리가 형성된 입지, 먼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입지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요, 또 다른 대체제를 만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강남이라는 지역이 아주 오랫동안 이 브랜드가 쌓아진 데 아닙니까? 입지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강남이라는 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신도시는 만들었어도 신도시들이 강남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형성된 입지는 일반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대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입지에 내가 처음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동산도요, 브랜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옷이나 뭐 가방이나 아니면 차나 이런 거 살 때 여러분 다 브랜드를 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 브랜드의 끝판왕이에요. 내가 어디 지역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급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동창회 나가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냥 너 어디에 거주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동산은 지역적인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결정 요인은 어떻게 이제 가격 결정이 되냐면요. 먼저 직주 근접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예, 직주 근접성. 예, 서울은 3도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강남, 여의도, 영등포, 그다음에 중구, 종로.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가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3도심과 가까운 강남 상구라던가 마용성이 이제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또 인문적인 환경이 이 주거용 부동산의 또 가치를 또 하나 결정합니다. 학군이 좋은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주택에 대한 가치가 높죠. 대표적으로 서울의 3대 학군인 목동 신시가지, 그 다음에 강남의 대치동, 그 다음에 노원구의 이제 중계동의 은행사거리, 그렇죠? 이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특히나 은행사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교통 접근성도 불편한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상계동에 비해서 훨씬 더 가격이 높죠. 왜? 학군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생활 편의시설 아니면 주거에 대한 안정성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 또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느냐 아니면 한강 조망이 가능하냐. 에 따라서 이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직주 근접이 좋고 인문적인 환경이 좋고 주거 쾌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한강면 라인 같은 경우가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주택, 내가 이제 들고 있는 이제 부동산은 요 지역에 나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돼야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겠죠.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계층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겠죠.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유입이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민감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자, 어떤 거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일수록 아까 직주 근접, 인문적인 환경, 주거 쾌적성 중에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아요. 예,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왜?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직장 다니고 좀 가까운데 직주 근접이 좋은 데를 선호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번잡한 데 싫어합니다.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는 다소 떨어져요. 대신에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을 보더라도 주거 벨트를 세 군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압구정, 청담, 삼성, 예, 그 다음에 테헤란 벨트,
그다음에 개포 대치. 그런데 우리가 직지근접이 가장 좋은 데는 테헤란 베스 쪽이잖아요. 근데 그쪽의 주택 가격이 강남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낮죠. 차라리 인문 환경이 좋은 개포 대치라던가 주거 쾌적성이 좋은 압구정의 가격이 훨씬 높잖아요. 이거를 왜 아셔야 되냐면 내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어느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 내가 똑같은 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주거 쾌적성이 더 좋은 지역들은 주택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면 입지에 따른 선호도에 따라서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한강벨트냐 아니냐,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아니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2040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이 2023년 1월 달에 확정이 되면서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졌어요. 먼저 이제 이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그냥 주요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요. 7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행 일상권을 조성을 하겠다. 첫 번째가 15분 이내에 내가 일하고 놀고 먹고 자고 다 만들겠다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수변 중심 공간으로 이제 재편을 하겠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같은 경우 다 입체화해서 다 개발시키겠다. 그 다음에 중심지 기능을 혁신시키겠다. 그 다음에 미래교통 인프라, 이제 UAM이라던가 이런 미래교통 인프라를 준비를 하겠다. 그 다음에 요즘 이거는 뭐 이제 탄소 중립, 안전도시.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대전환시키겠다. 라는 내용인데 이 도시계획의 대전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비욘드 조닝이라는 개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욘드 조닝. 자, 어떤 거냐? 서울은 용도 지역이 있죠. 서울은 용도 지역이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제에 맞춰서 서울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는 주거시설만 들어서야 돼. 상업 지역에는 상업시설만 들어서, 그 다음에 공업 지역에는 공장 들어서야지.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용도 지역제에 맞춰서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용도 지역에 맞춰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도시계획이 스트릭한 거예요. 너무 도시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보행 일상권을 만들려면 우리가 주거지역 근처에도 바로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상업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또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조닝이라는 게 용도 지역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 비욘드 조닝. 자, 용도 지역 뛰어넘자. 이제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개발 안 해도 돼. 입지에 따라서 용적률 줄 거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그 여의도에 대교랑 한양 아파트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거기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서울시에서 용적률 줘봤자 최대 30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의도 일대 보면 그쪽에 다 그 마천루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고 업무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지가 주거 용지라도 고밀도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비욘드 존이 용도 지역과 상관없이 그 입지에 따른 용적률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대교나 한양이요 용적률 600%예요. 이게 비욘드 조닝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주거 지역이라도 고밀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용적률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역세권 재개발. 2종인데 준주거 용적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비욘드 조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 자, 이런 거죠. 예전에는 용도 지역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가치가 결정된 거잖아요. 왜? 주거 지역보다는 공업 지역의 용적률이 높으니까 공업 지역 땅이 비쌌어요. 또 공업 지역보다는 상업 지역 용적률이 높았으니까 상업 지역 땅이 제일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가치가 결정이 됐으니까 용도 지역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용적률이 주거보다는 공업, 상업 지역 순으로 이렇게 줬으니까 당연히 상업 지역 땅이 제일 비쌌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비욘드 조닝이라고. 이제는요, 용도 지역보다는 입지가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입지에 따른 토지에 대한 가치가 앞으로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앞으로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입지에 따라서 양극화는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 역시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가능 지역, 요즘 소액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재개발 가능 지역도요, 소액이라도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먹을 게 없어요. 만약에 어떤 주거 지역이 고밀도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고밀도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서울의 외곽 지역이 아닌 도심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입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입지에. 예. 자, 그래서 이런 그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놓고 적은 돈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가 향후에 뭐 시세차익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서울 도심권의 재개발 가능 지역에 대한 그 투자 문의가 지금 상당히 좀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개발이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재개발 시장이 바뀌었으면 투자에 대한 전략도 바뀐 시장에 맞춰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 재개발의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런 재개발에 대한 변천사 제가 상세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지역까지도 제가 공개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이제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소액 투자 아니면 내 집 마련 시세 차익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